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외화 불법 반출 단속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질타했던 이재명 대통령.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국민의힘은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낙인 찍기와 조롱이라고 날을 세웠고,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가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은 전래동화 속 팥쥐 엄마가 떠오른다고 비꼬았습니다. 제대로 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낙인 찍어 괴롭히는 모습은 팥쥐 엄마도 울고 갈 만한 갑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순기능이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입콩에 대한 대통령의 연쇄 질문에 막힘없는 답변으로 SNS에서 콩 GPT라는 별명을 얻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을 모범 사례로 꼽기도 했습니다. 유전자 조작된 건 얼마, 안 된 건 얼마, 이거 좀 알고 싶어서요. 콩은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 콩 생산량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희 8만 3천 톤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식 밀실 국정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라고 거들었습니다. 대통령의 공개 질타는 더 이상 무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여야 사이 논란이 커졌지만 대통령실은 내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부처별 업무 보고도 그대로 생중계할 방침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생중계로 진행된 2주차 업무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정책 신뢰도도 커진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건 좋은 현상이라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마 업무 보고의 시청률이 엄청 높지 않을까 싶어요. 요새 넷플릭스보다 더 재밌다는 소리 있던데. 그건 아니겠죠. 지나친 기강 잡기나 공개적 망신 주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듯 업무 처리를 잘한 공무원을 적극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정부 행정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하루 만에 식약처 전용 민원 창구를 만들어낸 김익상 팀장을 불러세워 박수도 유도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아니 뭐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응급조치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셨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선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거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대중화된 모양인데 이걸 의료보험용으로 지정을 하면 약가가 내려간다면서요? 보험료를 내는데 당장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젊은 층의 소외감을 들며 비만 치료 건보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요새 비만도 마찬가지인데 비만 치료는 보험 안 되죠. 요새 약물 치료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업무 보고 정부 부처는 복지부와 식약처, 문화체육관광부와 권익위원회 및 소속 공공기관들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흘째 업무 보고를 시작하면서 공무원과 기관장들의 답변 태도를 지적했는데 지난주 지적했던 인천공항 외화 밀반출 단속 주체 문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정치에 너무 물이 많이 들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 거하고 뒤에가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건 세관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같은 발언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2일 업무 보고가 끝난 뒤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의 지적을 반박한 걸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생중계 업무 보고에 대해 야권에서 전 정부 임명 기관장들에 대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색깔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겐 동해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한 원유 생산 원가도 계산하지 않고 수천억 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계산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수천억을 투입할 생각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보고 때는 중소기업과 가맹점, 대리점 등이 연합 또는 단결해 집단 행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고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에겐 113조 원에 이르는 송배전망 확충 재원을 수익이 보장되는 국민펀드를 조성해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업무보고 초반 업무를 숙지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도둑놈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말 천하의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지난 12일 업무보고 때 자신의 질책을 받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틀 뒤 SNS에 반박글을 올린 걸 겨냥한 듯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뒤에가 딴 데 가서 또 딴 얘기해요. 그러면 됩니까? 여긴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삼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외화 밀반출 발언 탓에 외화 반출 수법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고도 주장했었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보도자료에 사례로 나왔던 걸 언급했고 국민도 다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을 가리키는 거야? 그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양해각서를 맺어 $10,000 이상 외화 반출은 공사의 검색을 위탁했다는 사실이 인터넷 댓글에 언급될 정도란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은 SNS에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공사는 업무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쫓아내려는 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안보 관련 부처의 업무 보고가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